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주가는 매일 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계속 제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피로한데 오늘은 좀 배터리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특히 셀사들과 양극재 회사에 투자를 하는 2차 전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요즘 뭔가 트렌드가 좀 보이는 단서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인터 배터리 때도 여러 가지 부스들을 좀 돌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들을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전달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생뚱맞지만 중장기 흐름의 배터리 트렌드를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인데, 셀사와 양극재 회사들의 목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무조건 동맹 체제는 없다. 셀사들은 국내 셀사들이 국내 양극재 회사들을 모두 다 쓰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지금 양극재 셀사들의 기술 방향을 보면 하이니켈, 미드니켈, LFP 세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하이니켈에 올인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LFP가 너무나 커져서,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항상 "야 뭐 중국 배터리 아직도 있냐." 뭐 등등 이야기하시는데, 팩트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 우리나라는 울트라 하이니켈에 더 집중을 했었고 90% 이상의, 특히 95%, 97% 양극재까지 나오는 그런 높은 기술력을 구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LFP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울트라 하이니켈은 아직까지도 우리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90% 이상, 95%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밖에 아직 못 만듭니다. 몇 개 못 만듭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애들도 못 만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경쟁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LFP는 중국인데 전혀 우리가 못 건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약간 빈틈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를 하면서 미국만 한국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확정돼서 나오면 이제 요 부분만 확실히 미국에서만큼은 LFP 하이니켈 우리가 다 양분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원래 LFP에 우리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미드니켈이잖아요. 미드니켈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셀사들은 합니다. 국내 셀사들은 하는데 이 양극재 회사들을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로 채운 게 아니라 한국 양극재가 아니라 중국 양극재로 채우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온에서 이게 완전 무슨 똑같이 복사한 듯한 기사가 최근에 두 건 나왔습니다. 중국 당성과기와, 발음도 어렵습니다. 최대 13만 톤 대규모 니켈 양극재를 공급을 추진한다. SK온에서 이게 나왔고요. 또 그 뒤에 LG엔설에서도 중당성과기와 니켈 야재 3조 규모의 이제 큰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몇 년간의 뭐 2027년까지 3년 계속 얘네랑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를 보면 하이니켈, 미드니켈 배터리 생산한다라고 했고, 뭐 하이니켈 배터리는 뭐 있고 미드니켈은 가격 경쟁력을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이니켈은 90% 얘네 못합니다. 이거는 약간 그냥 언론용인 거고, 실제는 미드니켈을 얘네들이 한다는 겁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이니켈, 미드니켈 한다라고 하지만 미드니켈을 중국과 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은 업체들도 메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에 모두 다 미드니켈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상 좀 밀린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LG엔솔은 주 업체가 LNF와 포스코 퓨처엠인데 밀린 것 같고요. 거의 미드니켈 쪽은. 그 다음에 SK온도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도 많이 좀 밀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셀사들은 미드니켈도 하긴 하는데 이 양극재 업체들에서 이제 전체 셀사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셀사의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양극재 우리 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 양극재들 특히 LNF 같은 경우에도 LFP 쪽으로 완전히 눈을 돌린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아직도 뭐 에코프로비엠은 LFMP 뭐 이런 쪽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LFP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잘 안 먹히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셀사들은 뭐 어떻게 상관없지만 이런 양극재 회사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LFP는 그래도 좀 미국은 우리가 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로는 OEM이 직접 양극재를 선택한다.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이 약간 이런 것들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셀사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양극재 회사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깊이 SCM 밸류 체인을 OEM사들 이번에 테슬라도 당연히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직접 현대차도 그렇고 양극재를 선택하는 트렌드들이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 모든 회사들이 다 양극재를 다 직접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뭐 직접 선택을 하면 당연히 가격적으로다 그렇구나. 가격적으로나 직접 계약을 하고 야 니네 셀사 이거 우리가 지정한 양극재 회사 써 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OEM 회사들의 주도권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얘네 같았으면은 야 지정 우리가 해준 데 써 하면 뭔 소리야 우리가 여기서 다 이익 남겨 먹을 건데 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캐즘도 그렇고 이런 수주 경쟁에 더욱더 이런 셀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OEM사들의 입김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이런 증빙을 할 수 있는 뉴스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고성현 기자 나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양극재 기업들이 수주를 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전에 LNF가 공시를 했었죠. 리비안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뒤에도 나오지만 리비안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RA에 대한 정책 변동성이 해소될 상반기를 전후로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파나소닉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울트라 하이니켈 그다음에 뭐 단결정이 50% 이상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SCM 체계를 확보하려는 전기차 OEM들의 선택이 이끈 결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 셀사들이 선택했던 거하고 달리 직접 셀사를 안 거치고 직접 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오겠다라는 거고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테슬라도 직접 다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리비안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직접 접촉해서 네트워크를 꾸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는 거 진짜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소재 등을 직접 선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다는 거고요. 추가 수주를 유발할 수 있는 양극재 회사들은 이제 셀사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완전히 그냥 이런 직접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이제 그런 협상하는 그런 것들이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양극재 업체들의 수주 경쟁을 활발하게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파나소닉도 나올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스미토모 같은 경우도 하이니켄은 우리나라 굉장히 가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처럼 하려고 할 거다. 양극재 4사가 모두 참여될 거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 테슬라와 파나소닉과 양극재 이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가장 힘을 발휘해서 선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보면은 가장 유리한 거는 객관적으로나 정성적으로나 다 포함해서 테슬라는 당연히 양극재 회사로는 LNF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과의 여러 가지 테스트 이런 나오는 데이터로 봤을 때 두 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LFP 배터리 역시 LFP 양극재에 대한 추가 수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한된 만큼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GM하고
이제 미국의 현지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거래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근데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왜냐면 IRA에 대한 정책 변동성이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끝나야지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좀 더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가 집중된 내년 말 이후로는 너무나 뭐 이렇게까지는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OEM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막 진짜 니네가 왜 직접 만나냐, 그 벨셀사들이 막 양극재 업체한테도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야, 왜 니네가 미팅을 왜 직접 하냐, 우리 거쳐서 하지 왜 하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극재 회사 같은 경우 OEM 회사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런 불만 소리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양극재 회사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니켈 함량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물론 LNF가 97% 양극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LNF가 압도적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준에 의해서 좀 나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니켈 함량은 LNF가 제일 큰 것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게 원통형이라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통형은 이런 셀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파우치 같은 경우는 좀 더 셀 에너지 덴시티는 높지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니켈 함량을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는 92% 구한반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거고 더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통형에다가 아니 그 파우치에다가는 아직까지 이 구조 자체가 원통형이니까 가능한 거고 실제 파우치도 90% 정도면은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했을 때 다만 요즘에는 그런 불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 대해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쪼끔의 에너지 덴시티가 낮더라도 원통형을 더 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또 4680이 그런 부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테슬라 직납으로 하는 것들은 테슬라 자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원통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4680. 근데 얘네들은 97%까지, 이게 양극재 회사들이 97%까지 올린다고 해서 97% 양극재를 납품한다고 해서 이게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LG 엔솔이니까 사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전해질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그 니켈이 얼마나 이렇게 제어를 하기 힘든데 테슬라가 갑자기 97%까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 80%까지 이렇게 낮추지는 않고 그러면은 원통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 원통형 자체가 이렇게 안정적인 나머지 이런 단점들을 제외하고서도 이런 니켈 함량이 높다라는 게 유일한 장점인데 그래도 뭐 90% 정도의 양극재를 써서 4680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 인터뷰들에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았던 이야기인 거고, 그러려면 80% 미드니켈 할 거면 당연히 파우치로 가야겠죠. 그래서 원통형은 이 특성 자체가 더 높은 것들을 그나마 수용할 수 있는 그런